네, 지난 시간에는 리드 관리와 리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리드와 계정, 그 다음에 연락처, 기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테스트할 때 필요한 계정과 연락처를 직접 생성하고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정과 연락처 관리를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리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나리오를 보시면, 자, 여러 개의 리드가 우연찮게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리드가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한 회사에서 여러분이 오신 거죠. 그리고 명함통에다가 그분들의 명함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분이 하나의 리드로 등록이 된 상태고, 이분도 하나의 리드로 등록이 된 상태고, 이분도 하나의 리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리드 변환을 하게 되면, 자, 계정과 연락처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기회로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정이 있다면 그냥 연락처만 추가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드를 변환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계정이 있다면 그러면 연락처로만 추가가 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리드가 하나의 계정 내의 연락처로 생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정에는 여러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회사니까, 그죠? 처음에 어떤 기회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소모품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다른 소모품을 또 우리 회사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계정에 여러 개의 기회가 생성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계정에 여러 기회가 생성이 됐을 때 그 기회, 즉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하나의 계정에 기회가 생성이 됐을 때 그 기회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연락처로 이렇게 등록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규모가 큰 기회라고 한다면 담당자가 여러 명이 배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자, 하나의 기회에 자, 두 명이 지금 담당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기회에 이 두 번째 담당자가 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회에 여러 담당자가 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명의 담당자는 여러 기회에 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와 계정, 그 다음에 연락처와 기회와의 관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계정과 연락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신규로 생성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계정이 되겠고요. 요 밑에가 이병헌, 차승원이 이제 이 서부발전의 담당자로 이제 등록이 될 겁니다. 연락처로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국 서부발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으로 들어와서 아까 전에는 이제 더 스타트라는 계정을 만들었었죠. 자, 요번에는 신규 계정을 만들 겁니다. 새로 만들게 하시고, 자, 계정의 이름은 자, 한국 서부발전. 자, 한국 서부발전 주식회사고, 웹사이트 워낙에 큰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웹사이트 할 수 있겠죠. 사업자 번호도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자, 업무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자, 그 회사가 큰 회사라면 웹사이트에 기본적인 게 나와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다음에 그쪽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한국 서부발전의 홈페이지죠. 이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보시면 주소 정보만 나와 있네요.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페이지에서 있군요.
자,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전화번호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화번호 등록하고 사업자 번호가 보통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네요. 사업자 번호는 안 나와 있고 뭐 나와 있으면 이제 입력하면 되는 부분이 정보 공개가 있네요. 뭐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번호, 자, 회사 SNS, 대표자는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번호도 찾으면 당연히 입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업종은 업종,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전력이라고 해야 되나? 전기통신 아닌 것 같고, 그죠? 발전, 예, 발전, 전기 발전, 업종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한국 서부발전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큰 사이트니까 뭐 주요 고객이라고 하고 고객사가 되겠죠. 업종은 유형은 고객사.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을 등록합니다. 고객을 등록하고 자, 한국 서부발전 들어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이제 정보를 가능하면 충분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 같은 경우도 자,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맞습니까? 업종, 업태, 뭐 발전소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충분히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 서부발전이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병헌 부장, 뭐 차승원 과장 이렇게 두 명의 계정 연락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객 연락처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변환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정과 연락처를 생성할 수 있었고 지금은 수작업으로 고객사 정보와 연락처를 직접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자, 이병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서는 뭐라 그럴까요? 운영관리,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급은 부장이고요. 휴대폰은 010-2222-2222. 자, 이메일은 이병헌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제가 쓰는 개인 메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은 어딘가요? 계정은 한국 서부발전이죠. 만약에 계정은 여기 최근에 본 목록이 리스트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정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 관심도는 뭐 아직은 모르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시고 저장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또 연락처에서 아니면 계정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계정에서 한국 엔터 치면 서부발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고객 연락처에 이병헌 부장이 등록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연락처에서 새로 만들기. 그러면 이번에는 차승원. 자, 부서는 아까 여기 나왔던 것 중에 경영관리 쪽 선택했었고요. 이걸 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이메일은 뭐로 할까요? 뭐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 중에 아무거나. 자, 계정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서부발전이니까 최근에 선택했던 게 리스트에 나오고 또는 검색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지금 조금 마우스가 느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자, 이병헌, 차승원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국 서부발전
에서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하나의 고객사에 여러 명의 연락처가 이렇게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메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메일을 제가 이전에 쓰던 메일로 써서 기존에 내가 작업했던 이메일의 이력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쓴 이메일 계정을 여기서 이 새로 등록되신 분들이 쓰실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메일은 유니크하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서부발전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큰 곳이니까 자,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파트너를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서부발전의 파트너로는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 두산건설이 있다. 뭐 요번에 이제 발전소 원전 뭐 건설하는 것처럼, 그죠? 파트너로 두산건설이 있다. 그리고 그 파트너의 역할은 무엇이다, 그죠? 대한항공이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 물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이쪽에서는 뭐 개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개발자인가요? 이런 항목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에이전시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한국서부발전에 파트너들을 지금 이렇게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중에 한국서부발전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고객의 정보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연락처로 어떤 분들이 등록이 돼 있고, 이 계정의 파트너로는 어떤 파트너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제 고객이죠. 고객이고, 자, 이병헌이 나랑 통화를 합니다. 차승원이 나랑 통화를 합니다. 그럼 차승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통화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차승원과의 통화 내역을 여기서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업무 관련 통화, 그래서 카탈로그 전달하기로 함, 차승원에게. 자, 저장하시면 자, 이렇게 내가 차승원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이력이 활동 내역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다시 자, 한국서부발전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럼 여기에서는 업무 관련 통화, 차승원님과 통화 로그, 기록함,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계정과 연락처를 등록했어요. 계정과 연락처를 등록하고 차승원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뭘 하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활동 내역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활동 내역은 여기에서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병헌 고객과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활동 내역도 당연히 여기에 서부발전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담당자들과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역들의 히스토리를 다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서부발전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고객 연락처 등록하고, 파트너 등록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생성하는 부분이 이제 남았겠죠. 자, 기회를 생성하게 되면 이제 기회 관리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